대한민국 보수의 세계를 A, B, C. 우리 김정희 박사님은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한국사이버대학교 초대 학장 그리고 차관급의 상하이 총영사를 지내신 우리 박사님, 이번에 그 문재인의 가짜 평화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행사 진행하는 식으로 입을 좀 풀기 위해서요. 예, 좋습니다. 네네. 이 뽑기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예. 하나 좀 마음에 드는 거 뽑으시죠. 예. 네, 그리고 읽고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막말 프레임으로 자유한국당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해법은 무엇인가요? 네. 해법은 간단하죠. 지금 사실 막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사실 인정하면 안 되죠. 원래 이 민주당은 초막말이잖아요. 초막말. 예. 그렇죠. 우리는 막말 정도 수준인데 왜 사과를 합니까?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하고 기싸움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막말도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희 박사님, 초막말하는 민주당이 밀리지 말고 그대로 소지가 가라는 아주 좋은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 김정희 박사님이 준비하신 특별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문재인의 가짜 평화와 위기의 한반도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파리를 시작한 역사가 벌써 3년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베를린으로 날아가서 신베를린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가장 최근에는 오슬로 평화 선언을 하면서 국민을 위한 평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3년여에 걸쳐서 평화 파리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강원도 고성인가요? 거기 이 새로이 조성된 그 DMZ 평화의 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원 카드에다가 평화는 경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젠가요? 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에 이 연합하고 AP하고 로이터 등 전 세계 6개 뉴스 통신사들 대상으로 해서 합동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핵 대신에 경제 발전을 선택해서 미래로 가겠다는 게 김정은의 분명한 의지다. 세 차례 회담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 김정은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민생 경제는 뒤로 하고 오직 이 안보 이슈만 가지고 3년째 평화 파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언젠가는 이것으로 무너지겠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파는 평화가 그 본질이 가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많은 진전이 있었고 이 북미 협상 재개로 다음 단계로 순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요즘 누가 그 말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문재인의 가짜 평화의 가면을 벗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한반도의 현실을 한번 진단하는 그런 시간을 남은 시간 동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평화라는 게 전쟁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1953년에 정전체제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쟁 중이고요. 잠깐 휴식을 취하는 그런 불안정한 그런 평화체제라고 할까? 그런 체제 속에서 1953년 이후 거의 70여 년을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DMZ에서 이야기했던 말이 조금 기억이 나네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평화 이론의 핵심인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더 인용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평화는 경제다 그랬거든요. 아니, 평화는 경제다. 단순 소박해 보이는 이 문장 속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 한국 전쟁 이후 평화가 정전 체제로 가면서 이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평화 체제의 정착은 이런 것 같아요. 비핵화 프로세스 잘 아실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입에 발린 듯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라는 게 사실 김정은과 트럼프의 생각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이 육계 뉴스 통신사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을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북핵 협상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정을 기본으로 해서 완전 폐기가 된다면은 북한의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다.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한글도 되게 어렵습니다. 좀 어렵게 하면요, 불가역적이고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irreversib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평양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앵무새처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평양에서 말하는 북한 김정은이 말하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단계, 북한에서 생각하는 비핵화가 뭔지 아세요? 그냥 핵동결이에요. 핵동결. 그리고 단계적 비핵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하노이에서도 결렬이 됐지만은, 예를 들면은 영변 핵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폐기하겠다. 그러면은 그 대가로 UN 제재를 일부 해제하거나 나중에 가서는 완전 해제해달라. 그렇게 되면 이제 남북 경협의 탓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으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경협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겠다는데, 북한 정권은 1인 수령 체제로 영원히 가지만 미국 정권은 4년 내지 8년마다 바뀌잖아요. 시간 벌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과 문재인이 미국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요 최근에는 FFBD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원래는 CBID예요. 이 리버스블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CBID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전통적인 이 북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니까요. C가 컴플릿이거든요. 완전하고, V가 뭘까요? 검증 가능한, 검증된, verified. I가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금방 말씀드린 되돌릴 수 없는 dismantlement, 폐기. 이게 CBID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다단계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자는 거고, 그래서 시간 끌기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그 본질이 동시다발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적이에요. simultaneously, 동시다발적으로 in parallel.
병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평양 정권과 워싱턴 정권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한미동맹 체제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의 대변자가 돼야 됩니까? 지금 평양 정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촉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의 중립성이 심히 의심되는 그런 대목이고, 그리고 우리는 한미동맹 체제 속에 있는데 51% 이쪽 의견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51% 평양 정권을 대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이 심히 의심스러워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생각하는 비핵화의 본질, 이해, 해석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비핵화가 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이거예요. 북한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데 영변 핵시설 정도로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게 영변 핵시설 외에 다수의 핵시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야기하면서 뛰쳐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영변 핵시설 플러스 숨겨진 기타 핵시설들을 완전하게 폐기하는 것은 기본이고, 핵물질,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같은 핵물질도 완전히 없애고, 그 다음에 북핵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도 정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미국 본토를 파격권으로 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폐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동시다발적인 병렬적인 비핵화인데, 평양이나 서울에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평화가 경제다,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군사적으로 긴장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 중심에 비핵화가 들어가 있는데 양측이 동상이몽인데 극적인 타결이 되겠습니까?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겠느냐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경제를 이야기하죠. 평화는 경제다 했으니까 서울과 평양이 생각하는, 이렇게 해서 평화가 정착이 되면은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미국과 국제사회를 속여가지고 가짜 평화가 정착이 된다면은 군사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트가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스타트로 해서 북한의 기초지자체, 강력지자체, 중국형 경제기술개발부를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서 남북 경협을 극대화하고, 2단계로는 서방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북한 경제를 살찌우겠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여러분, 비핵화가 되지도 않겠지만 설사 속여서 이 가짜 비핵화가 성공을 해서 이 땅에 평화체제가 정착이 돼서 전방위적인 경협체제가 가동이 돼가지고 그대로 간다고 칩시다. 쉽지가 않습니다.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50배입니다. 대한민국 1970년대 수준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2차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인데 이 경협이 제대로 되겠어요? 결과 안 하죠.
그래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꿈꾸는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세상은 군사적이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도 못하겠지만은 내게 되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아니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려 연방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국가 2체제로 가서 우리 민족끼리 그렇게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제가 1분 동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국가 2체제로 고려 연방제로 가면요, 결론은 적화통일입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당규에 적화통일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1국가 2체제는 적화통일이라고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통일전선 전술을 통해서 남한을 적화통일시키겠다는 그런 업무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1국가 2체제가 말이 되느냐고요. 여러분, 민주국가인 우리 한국과 공산국가인 북한이 어떻게 가겠어요? 국민이 주인인 이 체제가 1인 수령만이 권력의 중심에 있고 고위무사들 10% 빼놓고 90%가 개돼지처럼 민주사회에서 보장받는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이 안 되는 개돼지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북한 체제하고 남한 체제가 어떻게 화합하면서 공정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꿈꾸고 문재인이 꿈꾸는 것은 공정공영을 빌미로 해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북에 의한 통일체제로 적화통일을 이루는 꿈을 이루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에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 군 통수권자로서의 문재인의 위험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전 국민들이 다 깨우쳐 알고 온몸으로 이런 업무를 깨부수는데 앞장을 서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변을 토해주신 우리 전 상하이 총영사 김정기 박사님의 칼날 같은 가짜 비핵화에 관한 그 지적과 또 대안을 내주셨습니다.